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문제풀이 12강 시간으로서 122번부터 13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2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122번입니다. 122번. 다음은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전화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으나 인터넷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2번. 대리인이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도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면전에서 하지만 그 앞에서 하지만 신청은 관할 등기소나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X. 다음 5번입니다. 5.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 책임자는 그 업무를 담당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2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3번입니다. 123번.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의 열람 또는 발급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 업무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가 아니라 이건 법원 행정처장, 법원에 있는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X. 2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등기기록의 열람의 경우에는 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인터넷으로 신청하니까 신청서 따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맞고요. 3.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 등의 업무의 절차 및 방법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맞고요. 4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의 두 종류가 있다. 맞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5.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의 경우 등기부 열람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12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124번입니다. 124번.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인터넷으로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맞고요. 2.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이건 설사 이해관계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관계인이 등기부하고 부속서류를 열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X. 3.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 신청 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수료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이 틀린 걸 고르니까 12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5번 문제입니다. 125번.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중 폐쇄한 등기기록의 발급이 가능한 것은 딱 한 종류 있습니다. 말소사항이 포함되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만 해당이 됩니다. 자,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2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 등기 절차 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관공서는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나 등기 당사자로서 공동신청하여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를 물론 당연히 촉탁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는. 그러나 등기 당사자로서 공동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촉탁이나 공동신청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겁니다.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됩니다. X. 이거 등기예고, 등기예고 제 1018조에 관공서는 촉탁도 등기도 할 수 있고 공동신청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맞습니다. 원칙을 얘기한 거니까. 3. 등기에 관하여 신청주의 원칙을 취한 것은 등기제도나 사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4번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행해짐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5번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의 주체로서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공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니까 12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번입니다. 127번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번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 외에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 그렇죠. 환매에 의해서 권리취득을 했으니까 환매특약 등기는 말소 당연히 합니다. 직권으로.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 신청. 이거는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환매특약 등기 말소를 직권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이건 직권으로 하는 등기 맞고요. 이 매각, 경락,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얘기입니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뭐 경매하면 그 경매 이전에 설정됐던 저당권 같은 건 다 말소됩니다. 즉 매수인,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게 되죠. 그런 거 말소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경매법원의 법원 사무관이 촉탁을 해야 돼요. 말소한다는 등기를 촉탁을 해야만 말소하는 거지 직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X. 3. 등기를 말소하는 때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의 등기로서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맞고요. 4번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직권의 등기를 한 때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 직권으로 합니다. 맞고요. 5번 추가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등기에 공동담보가 추가되었다는 뜻의 등기 역시 직권으로 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아닌 걸 고르니까 12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12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번 등기 신청 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다. 있습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죠. 학교 법인으로 하는 겁니다. X. 국립대는 국가, 나라 명의로 등기하는 거고.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자, 민법상의 조합은 등기 능력이 없지만 특별법에 설립된 농협협동조합은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자, 틀렸죠? 자, 지방자치단체도 등기 신청의 당사자 등이 인정이 됩니다. 읍면도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된다. 읍면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니죠? 그래서 인정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군구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X. 도읍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 그 대표자가 도읍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이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이니까 12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예, 있습니다. 비번인 사단도 등기 적격을 갖춥니다. 2. 근저당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저당 설권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토지 소유자가 바로 근저당 설정자예요. 은행은 근저당권자고. 근데 돈을 안 갚아. 근데 이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어.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상속 등기를 대신청하고 그리고 나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3. 갑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 변과 병은 각각 공동으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있습니다. 이것도 상속 등기가 아니라 상속받은 자하고 상대방하고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갑을 병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인 갑이 최종 매수인 정과 을 병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 등기 신청 적격이 없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없어요.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민법 플러스 조합은 등기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채무자로 표시도 할 수 없습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12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번입니다. 130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부의 종중 명칭 외에 종중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요구된다. 그렇죠. 세 번째,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정관이나 규약이 없어도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종중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런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정보로는 정관, 기타 규약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역시 제출하고 종중총회 결의서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X. 4. 종중총회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등기 신청 시 요구된다. 맞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5. 종중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등기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3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중에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말소 대상인 소유권 이전 등의 원인이 되는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에 의한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이 확정 판결 같은 경우, 확정 판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는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 자, 판결이 확정이 났는데 그게 확인하는 판결이에요. 이럴 때는 확인 판결이라고 한다. 이런 확인 판결은 단순히 확인한 거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X. 두 번째,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공유물의 효물 분할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자, 명령입니다. 공유물 분할 명령. 이거는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이런 경우에는 원고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등기의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원고든 피고든 다 공유물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원고 피고에 상관없이 다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X. 3. 등기 권리자가 제기한 소에서, 자, 권리자가 제기했어요. 해소한 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그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해소한 사람은 등기 의무자 못합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가능하지만 해소한 등기 의무자는 할 수 없다. X. 4. 확정된 지 8년이 경과한 판결에 기한 등기 신청도 수리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이거 확정된 지 8년 시간이 지났어도 그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이죠.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통설. 가집행 선고에는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가집행 선고에는. 그래야 그 거래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가집행 선고를 붙이게 되면 거래 안정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자, 이거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걸 고르니까 13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번. 채권자의 대의권에 의한 대의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자, 뭔 소리냐면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행사를 안 해. 그런 경우에 이 채무자의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게 대의 신청 등기입니다. 즉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1. 채권자의 채권자. 이 채권자에 또 채권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채권자가 있는 겁니다. 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의 대의권을 다시 대의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왜 없어요? 다 똑같은 법리이기 때문에 다 대의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자, 요게 연쇄적인 대의권 행사 가능합니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X. 이 채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는 등기 하나입니다. 맞고요. 3. 채권자가 대의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대의 원인을 기재해야 한다. 그렇죠. 어떠한 채권에 의해서 대의하는지 원인을 기재해야죠. 뭐 대여금 반환이라든가 뭐 이런 겁니다. 4. 채권자가 대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대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그렇죠.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겼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국 결과를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맞고요. 채권자의 대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 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의 뜻, 그쵸, 등기가 완료됐다는 걸 통지하면 되고, 등기 필증, 등기를 완료 증명서는 채권자에게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13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시법령 문제풀이 12강 시간이었고 122번부터 132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